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대선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막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거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의 막판 충돌을 중심으로 누가 왜 초조해졌는지, 왜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꺼냈는지, 누가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 살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있는지 팩트 기반으로 그리고 보수의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막판에 꺼내든 카드는 내란 프레임입니다. 대구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죠.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군사 쿠데타를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날 JTBC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 동조자를 다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직 대선 후보가 내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상대 후보와 지지 세력을 마치 쿠데타 세력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심지어 보수 유튜브 커뮤니티 리박스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DNA는 시발단, 죽정원 댓글 공작의 DNA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뭡니까? 비판 유튜브도 반란 취급하고 그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 아주 간단하죠. 바로 초조함 그리고 여론 악재를 덮기 위한 물타기 전략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중도 보수를 겨냥한 행보 우클릭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들어서자 갑자기 진보, 강경 발언으로 유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 사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 그리고 혐오 댓글 논란, 국민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시민 막말이 있죠. 자, 친문 성향 인사인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죠. 민주당 전체가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모든 걸 덮기 위한 강력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내란, 쿠데타, 반란 이런 자극적인 단어로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을 극단화시키려는 거죠. 심지어 유세 마지막 장소도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 바로 비상계엄 종식의 상징적 장소인 국회의사당 근처로 바꿨어요. 완전히 계산된 정치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프레임에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서울 은평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죠.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 안이 제일 편하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죄 추적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유권자의 판단은 자유죠. 또 김문수 후보는 성남 유세에서 이재명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도박에 유죄 판결 받고 욕은 내가 입에 올리기도 뭐해서 안 하겠다. 이건 단순한 가족 공격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의 가족이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그 책임은 어디까지가 정치인의 몫인가? 이건 선거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도덕성 문제죠. 그리고 구리 유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고졸인데 갈아치워야 하나? 이러면서 울먹였죠. 이건 민주당 일각에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학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진솔한 유세였습니다. 지금 후보 캠프 간의 고소 고발전도 치열하죠. 국민의힘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씨 아들의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 증여세 포탈 혐의 수사하라. 합리적인 의혹 제기입니다. 돈의 출처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리박스쿨 대표 등을 댓글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이건 뭐랄까요? 비판 유튜버를 고발하는 민주당.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있죠. 개혁신당과 민주당도 맞고발했죠. 이준석 후보 발언 허위사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걸 고발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무고다. 대선 막판 정치가 아니라 고소장이 난무하는 현실. 이게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제3의 변수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주하지 못할 거라는 조롱과 비아냥,
양당의 협공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건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양당 정치 아웃, 미래로 가자는 상징적인 메시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가 결국 반 이재명 표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뽑으면 이재명이 된다, 준직명까지 몰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접전 구도 속에서 누가 이득을 볼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단순한 정권 교체냐 유지냐의 문제가 아니죠. 도덕성과 책임감, 국가의 안정성과 미래,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상대 후보와 비판자들을 몰아세우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불안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동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과 원칙을 앞세워 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강성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김문수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문수의 아들은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의 캠프는 비판 유튜브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한 표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공정한 법치, 진실한 지도자, 그 기준으로 투표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